대한민국은 우리의 적대국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기 위한 밑밥 깔기였던 겁니다. 할아버지의 레거시를 말살을 시켜버리고 대남 적대로 돌아선 거죠. K방산이니 K컬처니 이대로 놔뒀다가는 미래 세대들이 다 매몰돼서 체제가 무너지겠다. 현실적으로도 김정은이가 핵 버튼을 누를 수 있는 상황 되면 제거가 되겠죠. 이거 쓰지도 못할 이 물건 만드니라고 할아버지 때부터 쫄쫄 굶고. 김정은이 절박하긴 진짜 절박하는 모양이네요. 그런 걸 보면. 지난 방송에서 위헌이라는 말을 김정은이 쓴다고 그랬었는데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예전에는 남조선이라 그러더니 이제는 대한민국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이게 좀 뜨악하기도 하고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까? 대한민국이라고 부른다는 게. 대한민국이라는 말은 북한에서 금기어였습니다. 글쎄 그럴 것 같은데요. 북한 주민들은 대한민국이라는 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몰라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북한에 식량난 때문에 쌀을 보냈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의 이제 세금으로 보냈는데 그 40kg짜리 PP 마대에다 보냈는데 거기에 쌀 40kg 하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보낸 거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근데 북한 주민들이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심지어. 아, 정말요? 심한 경우는. 그래서 이제 남조선이라는 게 익숙했는데 2023년 7월에 김여정이가 김정은의 여동 김여정이가 갑자기 담화를 하면서 대한민국이란 말을 써요. 그러니까 이제 일부 또 그 좀 앞서가는 분들은 야 북한이 드디어 우리를 이제 실체로 인정하고 대한민국을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게 아니고 결국은 북한이 그해 말에 김정은이가 대남 적대 두 국가 남북은 같은 민족도 아니고 특수한 관계도 아니고 국가 대 국가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우리의 적대국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기 위한 밑밥 깔기였던 겁니다. 그 대한민국이라고 부르면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 이해가 안 돼요. 기본적으로는 이게 억지에 가깝죠. 김정은의 할아버지인 김일성이 자기가 전주김 씨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할아버지가 전주김 씨라 그랬는데 생전에 우리 남측에서 간 사람들 만나면 그랬거든요. 호적을 파내 간다 그래도 같은 민족이죠. 그리고 김정은의 외갓집이 제주도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김정은의 외할아버지인 고경택이라는 사람이 일제강점기 때 일본으로 건너갔고요. 조총련 간부를 하다가 54년에 거기서 딸 고용이를 거기서 낳습니다. 고용이가 이제 김정은의 엄마거든요. 조총련으로 이제 북송선을 타고 가가지고 김정일하고 인연이 닿아가지고 결혼을 한 겁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 이건 뭐 같은 민족이고 그리고 김일성, 김정일 때까지만 해도 자기네들이 얘기했잖아요. 우리 민족끼리 뭐 하자. 남북 기본 그 공동선언에도 넣자고 애를 써가지고 넣은 거고 김일성이 조국 통일 뭐 3대 헌장이니 뭐 이렇게 해가지고 평양에 70m 높이로 탑도 세웠거든요. 김정은이가 그거 폭파시켜 버렸습니다. 할아버지의 레거시를 그냥 다 말살을 시켜버리고 대남 적대로 돌아선 거죠. 그러니까 뭐 김정은이 지금 적대 노선을 하면서 결국은 차단벽을 치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이게 그 지속성 있게 정책으로서 그걸로 계속 가져갈 수 있을 거냐 하는 거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근데 예전에도 적대적인 관계 아니었습니까? 적대적이었죠. 기본적으로 자기네들은 이제 예전에 적대하고 지금 적대하고는 다른 거예요? 지금 적대는 제가 보면 예전의 적대는 공세적인 적대. 그러니까 남조선하고 대화도 하고 모든 걸 하지만 결국은 이 한반도 전체라는 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영토고 그런데 그 남반부를 미국이 점령하고 있으니까 미국의 점령지다. 미군을 내보내고 전국적인 승리, 종국적 승리. 그래서 전역에서의 어떤 혁명 이런 거를 강조하지 않습니까? 노동당 규약이나 이런 데서. 그래서 이제 전국적 범위에서의 어떤 혁명을 성사시키는 이런 개념으로 이제 적대를 한 거죠. 그러니까 남조선 혁명이 아직도 안 된 거다. 그렇죠. 그런 면에서 적대를 했고 이뤄야 될 과업으로서 전술로서 적대를 했다면 지금의 적대는 수세적 적대입니다. 남쪽이 한류 드라마니 뭐 K방산이니 K컬처니 이런 발전상들이라는 거 보면 이대로 놔뒀다가는 미래 세대들이 다 남쪽의 문화나 이런 게 다 매몰돼서 체제가 무너지겠다 이러니까 차단벽을 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군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이 뉴스 같은 걸 보면
자동 핵 보복을 하겠다. 네. 그래서 그 최고 지도자한테 무슨 문제가 생기면 네. 무조건 핵 공격을 한다. 전략, 정책 이런 게 만들어졌다고 보도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인가요? 맞습니다. 2023년 9월에 원래 북한이 네. 핵 보유를 자기네들이 헌법에도 뭐 명시하고 이러면서 핵 보유국이 됐다면서 그 당시에 이제 핵 운영과 관련한 교리를 만들거든요. 아, 교리요. 근데 네. 이제 권한은 물론 김정은한테 다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거를 유사시에는 위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네네. 위임을 할 수 있다. 근데 이게 위임으로 해놓으니까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예. 누구한테 위임한다는 뭐 위임 순서도 핵가방 순서도 없고 백악관처럼 지정생존자를 만드는 네. 것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이번 3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하면서 그 말씀하신 그 내용을 아예 명문화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명문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김정은이가 핵을 버튼을 누르는 권한이 있는데 네. 만약에 김정은이 유고 상황이 되거나 네. 신변에 아주 위험이 있어가지고 그걸 못할 때는 자동으로 발사가 될 수 있도록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김정은이 참수를 당하거나 폭사를 당하거나 이러면 핵무기 운용 집단 그 그룹에서 자동으로 보복 그걸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선언적 의미에 그치겠죠. 예. 그 지금도 보시면 알겠지만 알리 하메네이가 참수됐다고 해서 네. 나머지 이란에 그럼 남아 있는 사람들이 에라 모르겠다 다 죽자고 누르냐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진짜 다 죽을 텐데. 그거는 아니고 네. 그렇게 되면은 그 최고 지도자가 제거가 되거나 이러면 그들만의 또 논리가 있고 군부 예. 집단 체제 속에서 결정이 있고 그 권한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지 예. 이런 조항의 문서에 얽매인다? 저는 그거는 좀 김정은 그러니까 권력자의 그 오만함 내지는 네. 뭐 낭만적인 기대감일 수는 있지만 현실화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김정은이 절박하긴 진짜 절박하는 모양이네요. 그런 걸 보면. 그렇죠. 지금 뭐 김정은이 핵에 대해서 네.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거를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는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으니까 공격하기 어려울 거고 또 북한 핵에 대해서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되는 거는 맞지만 네. 가지고 있는 김정은 입장에서는 네. 이 핵이라는 게 도대체 뭐가 유용성이 있을까 네. 그런 생각도 저는 할 것 같습니다. 그걸 어차피 쓸 수 없을 네. 텐데. 왜냐하면 자기가 최근에도 보지 않습니까? 네. 푸틴도 저 말도 안 되게 우크라이나한테 발목이 잡혀가지고 그러게. 4년 동안 지금 해결을 못하는데 초반에 전쟁이 안 풀리니까 핵 쓰겠다고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말은 했었죠. 국제사회에서 난리 났죠. 트럼프도 이번에 이란에다가 핵 쓸 수 있다 그랬다가 깨갱했는데 김정은이가 그런 거 보면서 뭘 느끼겠습니까? 와, 저 푸틴 형님이랑 트럼프 형님도 핵을 엄두를 못 내는데 네. 나 같은 사람이 핵을 가지고 할 수 있을까? 네.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김정은이가 핵 버튼을 누를 수 있는 상황 되면 제거가 되겠죠. 그렇겠죠. 그 네. 안에서. 예, 네. 알리 하메네이 제거하고 뭐하고 네. 이러는 거 보면 그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야, 이거 쓰지도 못할 이 물건 만드니라고 할아버지 때부터 쫄쫄 굶고 이거 네. 차라리 이거 개발할 이 힘이었으면 이거하고 ICBM 할 거 했으면 현대자동차나 네. 하이닉스나 삼전 같은 거 북한에다가 만들었으면 네. 그 우수한 인력 가지고 내가 국제사회에서 이렇게 젠슨왕도 만나고 뭐 예? 만날 텐데 네. 아버지가 이거 다 거덜나니 부실기업 물려줘가지고 내가 이 개고생한다. 네. 저는 혼자 술 먹으면서 그런 생각도 할 것 같아요. 김정은은 그렇게 살이 쪄서 뭐 무슨 심혈관계에 무슨 문제가 있다느니 뭐 그렇게 말이 많은데도 오래 살아요. 잘 사는데요. 그러니까 그건 뭐 마운자로나 위고비 치료를 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네. 사실 이제 김정은의 건강 관련해서는 김정은 오래 못 산다는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 김정은이 84년생 올해 42세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건강이 안 좋아도요. 42살 청년 거기를 놓고 50살을 살겠네. 너 오래 못 살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네. 좀 그건 아니죠 사실은. 네. 그건 아니고 또 하나는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도 김정은 정도 채용이 되는 그 나이 또래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긴 많죠. 네, 그렇지만 뭐 그 친구들이 다 나름대로 노력도 하고 네. 의사의 처방이라든가 뭐 혹시 또 우려가 되면은 그런 걸 해서 잘 케어를 하면 또 문제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김정은은 정말 최고 수준의 메디컬
메디컬 케어를 받으면서 이게 유지를 할 건데,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우려되는 건 있죠. 가족력. 할아버지인 김일성도 급성 심근경색으로 죽었지 않습니까? 아무도 보지 못하는, 케어하지 못하는. 네. 옆에 있었으면 누군가 손을 썼겠죠. 김정일 국방위원장 아버지도 똑같이 심근경색으로 급사를 했습니다. 자다가 죽었어요. 네, 그것도 자다가 죽었으니까 누구도 손을 못 썼겠죠. 네. 그러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 가족력을 걱정을 하겠죠. 네. 벌써 이제 젊을 때부터 뭐 지팡이 짚고 이 무릎이 나가가지고 지팡이 짚고 다니고 이랬고, 지금도 종합병동이라. 그리고 여기 뺨에 또 뭐가 이렇게 났는데 그 보기 흉한데 제거를 못 하더라고요. 아, 뭐가 또 났습니까? 네, 여기 뼈드락지 같은 게 나서 한 몇 년 됐는데 네.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피부과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그게 피각이라고, 네. 피부에 이제 뿔처럼, 각이니까 이제 뿔처럼 이렇게 딱딱한 게 자라는 건데, 예전에 무슨 그 손에 나는 사마귀 같은 거 뭐 그런 딱딱한 재질로 난. 그런데 그게 간단한 수술을 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게 너무 커서 안면 신경을 건드릴 수 있다거나 이러면 못 건드린다. 뭐 이런 자잘한 건강상의 어떤 리스크 요인들, 네. 이런 것들은 틀림없이 있는 건 사실이죠. 예. 근데 스스로 좀 신경이 쓰이니까 그 딸을 그렇게 데리고 다니겠죠? 거기 아들은 없습니까? 원래 뉴욕타임스나 이런 데서 보도를 할 때요. 네. 한미 정보 당국이 이제 그 파악한 내용을 가지고 한 게 3명의 자녀가 있다. 네. 김정은과 이설주 사이. 그중에 적어도 한 명은 아들이다. 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김주애를 데리고 나오는 배경과 관련해서는 아들이 약간 좀 핸디캡이 있거나, 내세우 더 위에 있지만 내세우기 어려운 상황,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김주애를 데리고 나오는 거고. 네. 그럼 왜 이렇게 빨리 서두르냐? 40살밖에 안 된 젊은 애가. 네. 그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거는 정말 뭐 제일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건 그거죠. 시한부 인생. 네. 의사가 조용히 원수님 얼마 못 사십니다. 이래서 혼자만 끙끙 앓으면서 지금 안 돼, 빨리 후계를 해야 돼, 이럴 수 있는데, 지금 단계 보면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김정은 건강 상태가. 네. 뭐 계단도 잘 올라다니고 나름대로 활동을 하니까 그거는 아닌데, 또 하나 이제 추론을 하려면 결국은 김정은이가 자기가 겪었던 그 경험, 네. 아버지 김정일이 끝까지 권력을 쥐고 후계 문제를 안 하다가 2008년에 스트로크가 와가지고 쓰러지고 식물인간이 되어서 회복된 상태에서 이제 후계 문제를 서둘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린 막내 아들한테 권력을 넘겨주고 후계 수업을 채 3년도 못 받고 아버지가 갑자기 죽습니다. 네. 27살에 김정은이 최고 지도자가 됐어요. 네. 노하우도 없이.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후견인이었던 고모부 장성태까지 처형을 하는 이런 극단적인 권력 기반 다지기를 통해 가지고 겨우 자리를 잡았는데, 지금 김정은이가 생각해 보면 끔찍하겠죠. 그러면 내가 유고 상태나 급변 사태로 문제가 생길 때 우리 애들이 어려가지고 나 같은 꼴을 또 당하면 안 되니까 서두르자. 이랬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너무 어리잖아요. 너무 어리죠. 9살 때 데리고 나왔는데. 그러니까 그 탈북민들은 뭐라 그래요? 그거에 대해서? 북한이 기본적으로 남존여비, 그다음에 봉건적. 그러니까 여자가 나서는 거를. 네. 북한에서는 아직도, 우리도 예전에 뭐 그랬습니다만, 뭐 남탁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네. 여자는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게 있는데, 이게 희한한 게요. 김주에 나온 거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국정원이나 이런 데서 이제 어느 정도 판단을 하는 걸 근거로 해서 언론이라든가 전문가 그룹에서는 어느 정도 지금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주의 후계자로 가는 것 같다. 그런데 거기에 제일 아닐 거라고 얘기하는 게 탈북민 분들이에요. 엘리트 분들도 그렇고 특히 여성분들이 반대를 많이 해요. 그거 절대 북한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본인들이 반대가 아니고 네, 오히려 북한에서 안 될 거다. 예, 북한에서 안 될 거다. 여자가 못한다. 북한이 어떤 사회인 줄 아느냐. 네. 여자는 거기서 대우점 못 받는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외무장관이 여자죠, 북한에. 예, 최선희 외무상이 유일하게 지금 여성입니다. 거기는 괜찮습니까? 최선희는 다른 간부들과는 아주 다른 독특한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김정은하고는 한 20살 정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60대입니까? 예. 그러면 이제 차이가 나면은 상당히 어색한 관계일 텐데, 다른 간부들은 김정은이 어디 행사 가가지고 이러면 다 딴 데서 이렇게 있는데 꼭
최선희는 김정은하고 이렇게 벤치에 같이 앉아가지고 뭐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 그러니까 같이 앉아 있어요? 뭔가 김정은이가 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최선희는 사실 원래 최영림이라는 북한 총리를 지낸 네. 경제 전문가의 수양딸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영어를 잘 해가지고 통역을 했었죠. 예. 그러다가 외무성에서 이제 관리가 되고 이렇게 하다가 외무상이 김정은 시대 들어와가지고 하면서 북미 하노이 회담에도 참석을 했는데 예. 사실 그때 미국 쪽 라인들이 다 그 회담 결렬에 책임지고 다 숙청되고 뭐 통역이 날아가고 혁명화 같다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최선희는 끄떡없이 승승장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선희는 아주 극히 예외적인 권력 내 지위를 점하고 있는 인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김정은이 좀 페미니스트 기질이 좀 있나요? 다 뭐 별로 마음에 드는 대목이 없는데 딱 하나 마음에 드는 게 있죠. 아버지 할아버지와 달리 부인 이설주를 전면에 공식화해서 퍼스트 레이디로 내세우고 외국 정상을 만나고 뭐 시진핑 만나고 이럴 때 동반해서 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제가 보면 이전하고 다른 것 같아요. 예. 아버지와 나는 달라. 이런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마 예. 정부인도 있고 또 다른 뭐 수한 여성 편력이 있고 그래서 뭐 이복 형제들도 낳고 이랬던 아버지의 그 여성 편력 때문에 네. 엄마인 고용이가 이남일녀를 낳고도 가슴앓이 하면서 한 번도 퍼스트 레이디로 등장하지 못했던 거. 그랬지 않습니까? 네네. 사실 고용이는 28년을 김정은하고 같이 살았습니다. 아, 그런데도 전면에 못 나섰군요. 한 번도 전면에 내세우지 못하고 결국은 2004년에 프랑스 파리에서 혼자 병원에서 이제 유선암 치료를 받다가 숨지거든요. 아. 그런 엄마를 보면서 나는 아빠처럼 살지는 않을 거야 이러면서 아마 집권하면서 곧바로 부인 이설주를 등장시키고 이설주 여사 이래가지고 퍼스트 레이디로 대우하고 이러는 거. 그리고 아직도 보면은 이설주랑 그 스위스 모바도 커플 시계 차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뭐 커플 시계를 차고 있어요? 그거 뭐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다 그럴 수도 있지만 네. 아직도 그래도 신기하네. 예, 42살 될 때까지 와이프하고 같이 커플 시계 차고 다니고 그 같이 이렇게 늘 다니고 말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물론 파악 못한 걸 수는 있지만 예전에 아버지 할아버지와 때와 달리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여성 편력이 한 번도 안 나오지 않습니까? 뭐 가수 김옥주하고 그렇고 그런 관계다 이러는데 그건 김옥주가 뭐 이렇게 옆에 끼고 나타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현송월 자기 네. 비서실장 역할하는 현송월하고 뭐 아기를 낳았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좀 근거는 없죠. 현송월이 북한의 가수 출신이거든요. 네네. 임신한 상태에서 이렇게 북한 TV에 등장해가지고 우리 세대주 그러니까 남편이 뭐 지금 우리 애가 딸인데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진짜 북한에서요 최고 지도자 수령이 한번 어떤 인연을 맺은 여성이다. 네. 심지어 아기까지 낳고 뭐 이런 여성이다. 그런데 TV나 이런데 공개된다. 그것도 다른 남자랑 뭐 결혼하고 이런 게 나온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아하. 그리고 지금도 보면은 여자들의 관계라는 게 기본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여성들끼리의 관계가. 만약에 이설주 입장에서 네. 자기 남편이 있는데 김정은이 있는데 김정은하고 현송월이가 그렇고 그런 관계라더라. 애까지 낳고 살림도 네. 했다더라. 옛날에 김옥주하고도 그렇다더라. 그러면 대하는 게 다르죠. 근데 북한 영상 저희는 이제 면밀하게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이설주하고 현송월은 옛날에 같은 은하수 간현악단의 그냥 동료예요. 네. 지금도 보면 이렇게 뭐 하면서 서로 웃고 그게 그냥 억지로 웃는 게 아니라 오랜만에 만난 것처럼 반가워서 웃을 때도 있고 김옥주하고도 또 이설주는 같은 이 악단에서 다 알고 어릴 때부터 자랐을 거 아닙니까? 다 악단 출신들이네. 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하지. 그거 만약에 자기 남편하고 그런 관계라면요. 굳이 내가 퍼스트 레이드인데 거기 뭐 웃고 그러겠어요? 네. 그냥 쌩하니 그냥 무시하고 말지. 그래서 제가 보면 아니 뭐 김정은의 이 저기 뭐 깨끗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찬양 선전하는 게 아니라 그런 배경 때문에 네. 지금 아마 김정은이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다. 그렇군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하다 보니까 이상한 대로. 김주애가 권력을 승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 승계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승계해선 안 되고 네. 승계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걸 막을 방법이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막는다까지는 아니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비판을 하고 네. 뭐 북한의 권력 구조와 관련해 가지고 이 후계 문제가 중요하니까 저는 뭐 후계 문제를 가지고 석박사 논문을 썼습니다. 제가 그렇게 관심을 학문적으로나 언론이나 이런 데 갖는 거는 당연한데요. 그렇지만 이제 그런 후계 문제를 흥미 위주로 접근하면서 그게 그냥 거기서 끝나버리면 안 될 것 같다. 네. 결국은 지금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우리가 안타까운 상황들이라는 게 북한 정권의 세습 체제 때문에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무나 미개. 거기가 적어도 뭐 거기도 잘한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없지만 중국이나 러시아처럼 네. 국민의 투표로 하는 거는 아니다. 그래도 중국 같은 경우에 권력 내에서 성장을 하고 검증을 한 지도자가 그다음에 이어서 하고 네. 이래서 또 다른 결의 어떤 게 있고 권력 투쟁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이렇게 교조적이고 정말 네. 원리주의적인 네. 이런 괴물 정권이 이렇게 80년 동안 이어지는 일은 없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네. 들고요. 김정은은 사생을 걸겠죠. 자기 패밀리 비즈니스 가업으로 내려온 이거를 대를 이어서 가는 거는 뭐 거의 자기 입장에서는 숙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완성하기 위해서 애를 쓸 텐데요. 또 그 김정은은 알죠. 그 후계가 실패할 경우에 자기와 자기 일족이 제거되고 죽는다는 것도 알 텐데요. 저는 뭐 후계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그렇게 전망이 밝을 거다 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김주애가 지금 13살이면 앞으로 한 10년, 20년 뒤 그때가 될 것 같은데 그때 되면 지금의 북한의 특히 젊은 세대들 네. 여기가 이제 기성세대가 되고 중간층이 되고 이러면 특히 저는 외부의 변화, 외부의 정보의 유입 네. 이런 것들이 이제는 북한 체제가 그렇게 정보 통제만으로 견딜 수 있는 주민들한테 인터넷 끊고 이런 걸로만 할 수 있는 그런 시기는 저는 지났다고 봅니다. 예. 사회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일단 개방이라도 하고 예. 좀 뭐 통제하고 이러는 거 권위주의 정부 이런 정도는 괜찮지만 제발 좀 그냥 인권적인 측면 그러니까요. 자유 그다음에 먹고 사는 문제 생존권 조선시대에 무슨 쇄국 정책하는 것도 아니고 참 그 오늘 이영종 센터장님 모시고 북한 이야기 흥미로우면서도 또 마음 아픈 이야기들 청해 들었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